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오늘 기자들 앞에 섰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물론 이제 파행이 되고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막으려는 거는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최병욱 의원님, 오늘 저 한동훈 장관의 키워드 마피아 영화, 보스에게 불리한 진술 입막음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지금 어제 김영태 변호사의 행동을 김영태 변호사 개인의 무슨 일탈 행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어떤 지도부의 행태와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식의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가 결국 마피아의 보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영태 변호사, 그다음에 뭐 연결돼 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마피아 조직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사실 마피아는 보스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여러 가지의 뭐 행동들을 합니다. 범죄도 뭐 서슴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눈에는 어제와 같은 일종의 사법방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저런 행동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안위를 지켜주기 위한 변호사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나 아니면 민주당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뭐 네트워크에 따른 혹은 뭐 결사옹이 뭐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 차원의 전사적인 보호와 압박 아니냐, 뭐 최병무 의원 이런 논평을 하셨는데 한 장관의 얘기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조직의 보스의 불리한 진술을 입막음하고 있다. 마피아 영화식 증거인멸 시도가 이게 바로 사법방해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보는 이런 백주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마피아 영화에 비유한다는 건 뭐 민주당 차원에서 좀 전사적으로 보호해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행동들이 상당히 뭐 조직 폭력배와 같이 거칠고 좀 질이 나쁘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현대 사법 체계에서 인용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뭐 마피아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에도 있어요. 천만 관객 동안의 암살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정재 씨를 변호하기 위해서 뭔가 하죠. 증인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면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잘 보면 아까 어제 재판정에서도 보면은 방청객들이 뭐 김영태 변호사 막 응원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결국은 재판부, 판사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다 갖다 붙여서 뭔가 하려는 듯한 모양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마피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동훈 장관의 결론이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통하겠느냐, 백주대낮에. 그게 통하면 나라냐,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이 사법 시스템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에서 현명할 판단을 내리라고 당연히 믿는데 왜 그러면은 이걸 알면서도 또 본인이 법조인인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된다.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뭐 마피아 영화에 비유한 한동훈 장관 얘기는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개딸들이 또 재판정에서 김영태 변호사 향해서 파이팅 외치는 것도 이런 차원 아니냐. 뭐 실제로 영치금도 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보낸다고 하는데 이걸 또 뭐 한동훈 장관과 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냐 뭐 이런 표현도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조폭 수준으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두 분의 뭐 비판적 논평이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쭉 보면 여당 의원이 아니라 다름 아닌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이런 재판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저런 이유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 재판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가장 문제점인 것은 바로 이화영 부지사예요. 본인이 해광 제외하고 다 해임시켜버리면 재판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게 검찰 눈치도 보면서 또 배신자 소리도 듣기 싫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예. 보스 재판이라고 했잖아요. 보스 재판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반대로 이건 보스 재판이 아니에요.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뇌물행위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3장 파국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를 조사한 다음에 기소하면 되는데 전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아닌 이 다른 외환거래법과 개인의 뇌물죄 사건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렇게 검찰이 정도를 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신속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별건 전혀 무관한 재판에서 뭔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어려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그렇게 검찰이 정도로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이원우 의원마저도 야당 의원마저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부인은 정신 차리라고 하고 또 민변의 변호사가 사임하기 직전에는 또 내가 변호하겠다.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 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게 빤히 보인다 봅니다.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인 17명 중에 예. 저렇게 감시용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여러 명이 감시용 변호사를 민주당이 붙여줬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짜 변호사 의혹이었습니다. 일단 말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변호사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게 그 자국의 덕수 김영태 변호사는요. 변호사의 고유 권한이다. 기피 신청이나. 이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의 고유한 권한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는 이게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거죠. 근데 기피 신청하면요. 피고인한테 형이 올라가지 형이 감형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게 주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판이 불공정하다면서 공소장에도 없는 정의를 왜 끝없이 부르느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정의는요. 결국에 변호사가 부동의한 사람을 검찰이 부르는 거예요. 재판장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 수많은 진술 중에 변호사가 부동의하면 이걸 이렇게 검찰이 부르는 거지 판사가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정의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공소장에 다 그 관련 내용이 추가 기소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변호사가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고요. 마피아식 영화에 비유한 한동훈 장관 얘기도 좀 봤습니다. 그럼에도 야당 내부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이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행이라기보다는 어제도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검찰에 의한 회유와 협박이 변호인에 의해서 주장이 되면서 크게 쟁점으로 부각된 그런 공판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화영 본인 피고인이 증거의 인부, 또 회유 협박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할 것인가가 다음 공판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항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또 다른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거래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이해찬 상임 고문의 지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법원 또한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이 앞으로도 파행을 거듭한다면 이는 곧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 고문을 구하기 위한 불순 세력의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 세력이라는 말까지 또 등장을 했고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법적인 거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서 화면에 나왔던 박범계 의원이 저 말 말고도 만약에 설사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비용 대신 넣어줬다 이걸 보고했다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후적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는 이제 진짜 궤변 중에 궤변 아닙니까? 지금 이게 2차례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2차례. 그러면 이게 당연히 저는 사전에 공모한 공범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북한에 초청서를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의 서류들이 과연 이게 그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 없이 부지사가 이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점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마닐라다. 그럼 7월이면 그 이후에 또 돈 보낸 거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무조건 사업 보고도 아닐 뿐더러 저는 일단 이게 2차례, 최하 2차례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걸 이렇게 보고했더라도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다. 이 주장은 이게 진짜 궤변이다. 이분이 판사 출신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전직 법무부 장관의 주장인데 뭐 궤변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겠죠. 근데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또 다른 새롭게 알려진 논란거리를 하나 더 짚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네. 김영태 변호사가 어제 본인이 사임하기 전에 여러 얘기를 재판부에 냈다가 철회당하고 반려당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 증거 이견서라는 내용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 본 얘기,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우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내용 그거하고 저것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또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 요 2가지를 주로 담았잖아요. 예. 그 담은 내용은 그 내용을 본인은 그 진술서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술서를 봐서 거기에서 아마 인용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화영 부분은 그렇다 치고 김성태 전 회장 부분에 관해서도 그 진술서에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인용한 걸 보면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압박했다는 이유 중에 3가지를 꼽았는데 과거 이재명 그 대표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재판부에 로비를 했다는 사실 이거를 폭로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용 전 과거의 경기도 대변인이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그 대표한테 후원금을 보낸 사실 이걸 폭로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또 이해찬 전 총리 등이 이재명 그 후보를 돕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전부 처음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자 이렇게 폭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는 거를 지금 김영태 변호사가 인용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에 저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진술서에 그러니까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요? 저런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도 아마 계속 수사를 벌이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김영태 변호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 뭐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걸 뭐 폭로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화영 전 부지사 또는 저 관련 이재명, 이해찬, 뭐 김용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피의 사실 같은 거를 오히려 공개한 모양새가 됐다. 전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 볼게요. 그러니까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재판부에 로비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 얘기. 대북송금 진술 거부하면 김용 전 부원장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후원금을 줬다 등등등. 그러니까 뭔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뭐 민변 출신의 김영태 변호사가 많이 애를 쓰다가 그런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 얘기를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전반적인 또 다른 추가적인 의혹까지 불거지게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자살골을 넣은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김성태 회장이 진짜 저런 행동을 안 했다면 예. 과연 이게 이화영 부지사나 의원 출신이잖아요. 과연 이게 협박이 될까요? 허무맹랑한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게 가짜로 가지고 이게 기업인이 조폭 출신 기업인이 그 실세 부지사를 협박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김성태 회장은 이게 거짓말을 안 할 거예요. 조폭이지만 따라서 이게 저 3가지는 예. 상당히 진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안 그러면 이게 허무맹랑한 걸로 하면 이게 바로 그냥 협박죄나 무고로 하지 어떻게 자기보다 실세를 아무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이 맞다면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중에 3번부터 보면요. 이해찬 등이 돕는 조직에 비용됐다. 이게 2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매월 3천만 원씩 2년 동안 예. 여의도의 국회 앞에 그 오피스텔 4개 얻은 거 있잖아요. 그 비용을 됐다는 건 이게 이미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이화영 아니죠.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에 쌍방울이 돈을 내줬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2년 동안 월 3천만 원씩. 그렇게 이미 보도가 됐고 예. 그다음에 또 있어요. 안부수 씨가 대전에서 몇십 명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 사전 선거운동하는 거 이것도 이게 기소가 돼 있죠. 예. 그 비용도
아마 이게 쌍방울이 일부 대중걸로 이게 두 가지가 3번에 있고 그다음에 1번에 과거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로비. 근데 재판부를 김성태 회장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에 로비라는 거는 변호사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저는 일맥 변호사비 대납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이런 주제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김용을 통해서 준다? 이게 김용 지금 부원장이 있는데 아니면 어떻게 김용 실명을 거론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금방 김용 저는 또 이게 부원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저런 진술을 한 게 다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도 이 대북 송금 비용 말고도 이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수사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김영태 변호사가 이런 것들을 증거인멸서에 썼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재판부에 전해지고 또 이것들이 언론에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이런 채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공개했겠습니까?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개를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태 변호사가 굳이 뭐 이런 말들을 해서 이화영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만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수사 중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논란만 야기시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저는 이 사건들이 어떤 정치적인 수사로 비춰지지 않고 좀 밀행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된 지 10개월 됐는데 지금도 구속된 사람들 검찰로 불러다가 수사를 하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사실상에 굉장히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검찰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건 뭐 그 본인들 나름대로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수사를 좀 마칠 때는 됐어요.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질질 끈 이후에 자체 여러 원인 제공을 또 뭐 김영태 변호사가 한 셈이 됐다는 게 검찰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또 휴일인 광복절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로 또 미뤄졌거든요. 한 달 내내 파행이 된 셈인데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